LAFC 한국어 생중계 파트너 K-라디오 우리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전미주 단독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213-427-5500 3호관광, 40년 경력의 깊은 신뢰, 추방재판, 이민법, 상해사고는 제임송 변호사그룹, LA와 롤렌하이츠 두 곳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13-480-7711 제임송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화려했던 MOU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한번 차가운 현실을 목도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MOU가 결정되고 나서 일주일 안에 또 이란에서 자살폭탄 드론을 날리게 되면서 거친 폭음과 함께 피스토크의 진행이 산산조각 날 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이란의 이런 모습들, 또 이란 혁명수비대가 쏘아올린 드론이 어떻게 민간 선박을 타격하게 된 건지, 또 요 며칠 사이에서의 타임라인을 좀 분석하고 긴급 입수한 정보당국의 팩트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면의 모습을 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이나 오인 사격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도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우리가 한번 비중을 두고 바라보는 측면으로 전해드려 보게 됩니다. 뉴욕 포스트에서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그 안에서 보면 타임라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상당히 세밀하게 살펴본 기사가 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보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활용하고 있었던 정보가 영국의 해사 무역기구의 기록도 함께 좀 살펴보고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또 정보당국의 분석을 보면 이 선후 관계가 좀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도발의 모습이 시작이 된 것은 이란 정권으로부터라고 하는 거죠. 이란이 MOU가 있게 되면서 그 MOU 체결을 하고 난 그 뒤에 곧바로 이란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게 뭐냐면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유령 기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란 쪽으로 가게끔 자신들에게 선박을 등록을 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이 기관을 통해서 배들 다 등록하세요. 이게 이제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모닝와이드에서 전해드렸었던 내용이었었죠. 이렇게 페르시아만 해협당국이라는 PGSA 기관을 설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란이 지정하고 있는 이 항로로만 다녀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해상 서비스 비용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가다는데 등록은 일단 60일 안에서 MOU에선 그렇게 돼 있으니까 60일에 이렇게 통행이 지금 간다 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등록하고 난 이후에는 언제 붙을지 모르는 보험료라는 그런 독소 조항이 당연히 있는 지금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등록하고 이란 쪽으로 갈 선박이 몇이나 되겠냐 이거죠. 자, 이러면서 서방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오만을 활용하게 되는 오만 쪽을 끼고 가는 대한 항로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미국 쪽에 호의를 받아가면서 그럼 통과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모습이 바뀌게 됐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결국은 미국과 오만 정부에서 방어 차원의 구출작전으로 별도의 그 대한 항로가 좀 나오게 됐었고 그렇게 통과를 하고 있었던 선박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선박 데이터나 타임라인들의 기록을 보면 이게 왜 이란이 드론으로 이렇게 하게 됐고 이란도 자기네들이 한 거라고 나중에는 발표를 좀 하게 됐었죠. 미국과 오만이 오만 코리도 항로를 개설을 하자 이제 해운사들이 그쪽을 통해서 이제 배들이 서서히 지금 나가고 통행을 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간의 해협 통항 데이터를 보면은 이란의 압박을 피해서 미국과 오만 쪽에 열어져 있었던 오만 코리도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배는 26척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란 쪽에서 별도 기관 세우고 거기에서 통과하게 됐던 배는 15척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틀 사이에 이제 통행된 그 배들만 보면 숫자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 오만 항로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 배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짜놓은 이 계획이 있었고 이란 쪽을 통과해서 가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지만 그조차도 지금 보니까 자기네 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오만 쪽을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가 움직이게 된 것이었죠. 당일 오전에서의 현지 시간 오전에서의 그 타임라인이 보면 오전 6시 15분 시간 안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성명을 하나 발표하게 됩니다. 해협 일대에 무선 방송을 때리기 시작을 한 거죠. 미국과 오만이 만든 항로는 불법이다. 이걸 그냥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방송을 하고 오만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은 처벌받는다. 언제 우리가 다시 공격할지 모른다. 이런 나름의 그 드론 공격에 대한 명분 조성 차원의 방송을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시 30분이니까 한 1시간 15분 정도 지났을 때죠. 그 시간에 오만 안전 항로를 진입하려던 민간 선박 4척을 향해서 이란 쪽에서 고속정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고속정이 접근을 해서 무력으로 진로를 방해를 하고 강제로 회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란의 움직임이 이런 동선들이 좀 보였었다는 거예요. 타임라인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 그리고 나서 오전 10시에 이제 피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앞선 4시간 전에 방송을 한 것도 있고 오만 코리도로 또 가서 4척도 먼저 다시 회항시키고 그리고 나서 오만 코리도를 통과해서 해협을 빠져나가던 싱가포르 국적의 대형 화물선인 에버 러블리호를 타겟으로 정밀하게 유도된 자살폭탄 드론을 출격을 시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정확히 선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조타실 우현을 폭발을 하게 된 것이었죠. 결론적으로는 물론 이 배가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는 않았던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런 선박 데이터 타임라인이 가리키는 결론은 미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통행 항로로 좀 더 많은 배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이란이 여기에서 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당일 아침에 막 협박 방송하고 4시간 뒤에는 실제로 드론 폭탄을 던져서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감행하게 된 타임라인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부 언론에서 나가고 있는 뭐 현장에서의 오인이나 아니면 우발적인 충돌 이런 뉴스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란의 행동으로 봐서도 오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대목이 되고 있고 이런 보도가 또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이란이 우리가 했음이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에서는 이란 쪽으로 등록을 하고 그 배들이 일단 자기네들 데이터에 이 배들의 등록이 되게 좀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이란이 열어주는 길로 통행을 하기를 원했는데 미국과 오만 항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쪽으로만 다들 배들이 가는 게 보여지니까 이 안에서 피스톡이 있고 지금 테크니컬 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좀 대화의 주도권을 자꾸만 가져가야 되는데 이조차도 지금 흐름이 이러다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 아예 초기에 이 부분을 다시금 또 이슈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어제 나오게 됐었던 이런 드론의 자살 드론 공격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들 조명을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있는 내용도 되고 있습니다. 네, 성명을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에서의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알려주고 있었던 성명 내용은 이슬람 공화국과의 사전 조율이나 통보 없이 일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 항로를 멋대로 발표했다. 단언컨대 이 해협을 통과하는 유일한 승인 항로는 이란이 선포한 항로뿐이다. 이 경로를 벗어난 모든 운항은 전면 금지되며 위반자들은 피치 못할 deal with 처벌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마디를 우리가 좀 보면은
유일한 승인 항로는 이란이 선포한 항로뿐이다. 이 대목에서 본인들이 또 먼저 시작한 일임을 자인한 것밖에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성명이라고 좀 보낸 이란도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기는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MOU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란의 움직임은 호르무즈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란을 통해서 선박들이 다 등록이 되고 그것들을 자기들이 다 쥐고 흔들려고 했었던 그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 드론 움직임이 있게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협박 방송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에버 러블리호를 향해서 실제로 자살 폭탄 드론을 출격시켜서 자폭 드론으로 타격을 감행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보여지는 어제의 뉴스기도 했었습니다. 이란이 먼저 MOU 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기관 만들어서 작업한 건 이란이 먼저고 또 미국이 그것 때문이라도 방어 항로를 열어서 오만 코리도 항을 만들어서 또 발 묶여있는 선박들 통행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와선 또 민간 선박에 드론 폭탄 던지고 그러니까 이란 정권의 지금 선제 도발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드론이 배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때렸는지는 폭스에서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피고 있었던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서 보면은 공고문에 화물선 우현이 미상의 발사체에 피격되어서 조타실이 파손되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가 해협을 빠져나가서 이동하는 경로 이 안에서 오른쪽 우현이 뚫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그 길목이 우리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황에서 오만과 이란이 서로 오만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 안에서의 그 협곡 같은 느낌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란을 마주하고 있으면 배가 통과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구간이 되게 되죠. 그리고 빠져나가려고 한 상태니까 페르시아만에서 빠져나가려는 이 동선 안에서 배가 오만 쪽을 가까이 가면서 방향을 바꾸고 사우스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이번에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였고요. 거기에서 보면 배의 오른쪽 이게 결국은 위치상으로 보면 오만과도 가깝고 오만의 영공 안에 자살 폭탄 드론이 또 들어오게 된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결국 오른쪽에 있는 우현에 조타실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격 지점이 조타실이라는 점, 브릿지라는 점도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은 거대한 컨테이너 선에서 조타실이라는 곳은 선장과 항해사들이 배를 조종하고 레이더 보고 또 국제사회와 통신을 주고받는 선박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지휘 통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이 배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가 있고 컨테이너들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모든 움직임들의 그 배의 공간적인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이곳에서 조타실 쪽을 내리꽂은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조타실 쪽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란에서 목적을 가지고 배에 데미지는 주면서 또 연료 탱크를 때려서 배를 침몰시키는 해양 오염 사고는 내지 않고 뭔가 공격을 준 것 같은 느낌을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타겟을 가지고 조타실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박의 지휘부를 타격함으로써 미국과 오만이 만들어 놓은 오만 코리도 방어 항로를 이용해서 통행하려는 배는 언제든지 이렇게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란이 드론을 쏜 것에 그치지 않고 드론 쏘기 전에는 또 4척의 민간 다른 선박들도 돌려보내고 이렇게 회항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다행히 이 폭발의 파편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의 인명피해나 또 해양 유출 오염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선박의 두뇌가 완파되면서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게 됩니다.
결국 이 케이스가 발생하자마자 유엔 산하의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 대피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이렇게 오만 코리도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었던 이 모습조차도 이거 정말 안전하지 않다. 언제든 또 타격할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이 오만 코리도 항로 자체도 지금 봉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쪽에서는 이 항로를 통해서라도 좀 선박들을 통행하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조차도 지금 다시금 시즈가 되고 있었던 상태로 업데이트가 된 올라온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 이 피격당한 에버 러블리 호 국적이 싱가포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 배이기는 한데 실제 이 배의 진짜 주인은 대만 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기업의 에버그린 소속의 선박으로 확인이 됐고 해운시장에서는 세금이나 여러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배를 등록시키는 그런 좀 일명 그 편의 지적이 흔한 그런 상황 안에서 대만 배지만 싱가포르 국적이라고 하는 그 배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선박이. 그러니까 그 진짜 주인은 대만 쪽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S를 통해서 이 배가 싱가포르 국적의 대만 에버그린 선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쐈을 거라는 겁니다. 왜 하필 대만 선박이냐면 여기에서도 또 이란의 노림수가 보여지는 부분은 대만 같은 경우가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의 최전방 안보 파트너이고 또 반도체와 물류의 핵심 요충지고 또 에버그린이라는 선박 자체가 우리도 컨테이너 에버그린 많이 보잖아요. 전 세계적인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선박 회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에버그린이 대만의 위치 가운데에서는 보면 한편으로는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복잡한 외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보복 능력이 제한적이고 또 국제법적인 지위가 애매한 대만의 민간산선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오만이 아무리 안전 우회 항로를 열어준다고 한들 선박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조타실 날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제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 이란이 이번 MOU 협정에서 어떤 조항을 어겼는지 우리가 이걸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MOU의 그 조항 중에 보면은 그 5조, MOU의 5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조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냐라고 하는 거라면 서명 즉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항해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되고 60일 동안 비용 부과 없이 방해받지 않는 안전한 통항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이란이 어기게 된 겁니다. MOU에서의 5조 조항을 어기게 된 거고 또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해협의 향후 행정관리 및 해상 서비스는 오만 및 기타 페르시안만 연안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라는 이 5조의 조항을 지금 어긴 게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건이 일어났었던 타임라인을 한번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와중에 보면 이란의 외무장관인 아라그치랑 오만의 외무장관 알부사이드 사이에서 긴급 전화통화가 고위급 차원에서 이루어진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X에 이제 글을 올린 부분은 뭐냐면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권한 그리고 또 해사 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한 대화를 재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민반 선박에는 일단 자폭 드론 던져놓고 언론을 향해서는 오만과 지금 우리 해협 같이 통제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걸 조금 보여주고 있었던 위장 전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만에서도 우리 그런 거 아니었고 무슨 소리냐. 국제법 준수하고 오만 장관이 다시금 또 알려주고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통행료 없는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된다. 톨 프리
safe passage 이게 보장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란은 외무장관이 우리 오만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자폭 드론 나가고 있는 사이에 또 오만 외무장관과는 또 전화 통화하면서 X로 우리 오만하고 이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내용 지금 얘기하고 있음 뭐 이렇게 포스팅하고 그걸 보고 나니까 오만도 전화 통화를 하기는 했지만 한 내용 자체가 지금 자폭 드론을 보낸 이런 부분하고는 우리 상관없는 거고 또 오만의 입장은 통행료 없는 안전한 통항이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라고 하는 또 맞받아치는 그 외교의 모습들도 좀 오고 갔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동에서의 대표적인 중립국이고 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오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오만의 입장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오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모습은 지금 보면은 자폭 드론 보낸 것도 그렇고 또 그 와중에 대외적으로는 오만과 대화하는 척하는 평화 외교의 흉내도 있었고 그런데 또 그 뒤로는 오만의 앞마당을 더럽히는 위선을 보여주고 있었던 이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과거에 미 해군 구축함인 콜호의 당시의 함장이고 베테랑 안보 전문가인 퇴역 해군 중령 커크 리폴드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일침을 날리는 모습이 어제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란이라는 불량 정권을 절대 단 1%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MOU니 대화니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시간과 돈 벌고 뒤에서는 언제든지 민간 선박에 자폭 드론 날려서 민간인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을 하게 되는 정치를 펼치고 있는 게 이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드론 테러가 이란이 절대 협상 테이블에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가 자백한 꼴이 되었다라고 좀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란이 겉으로 평화를 속삭이면서 맺었던 임시 평화 MOU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론 한 발로 인해서 얼마 전 모닝와이드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향후 1년에 60일의 모습이 있다고 한들 그게 결코 쉽게 갈 것 같지 않고 얼음장처럼 아슬아슬하게 흘러갈 것만 같다라는 전망을 드렸었는데 그 얼음장 걷는 느낌일 거라고 우려했던 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번에 그 본보기 테러를 통해서 자신들이 해협의 절대적인 지배자인 거 그리고 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지만 이란 강경파들이 또 치명적인 계산착오를 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쏜 드론 한 발은 민간 화물선에 조타시를 부순 게 아니고 결국은 이란 정권 스스로가 무덤을 파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란을 향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이번에 싱가포르 선박 피격 사건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공식 입장을 내놓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을 계속 위협을 하거나 가로막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를 좀 우리가 행간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선박은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이고 여기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나 향후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가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계속 위협하거나 가로막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시리어스 프라블럼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지금 담겨져 있는 행간의 경고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있었던 공식 입장은 뭐냐면 지금
이란과 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래처인 바로 중국을 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뿐 아니라 중국 역시도 지금 이란이 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뭐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군사 기지하는 것은 중국도 지금 좋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의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지금 이걸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어필을 하고 있었던 공식적인 입장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관건은 이 화려했던 MOU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터져나왔던 일촉즉발의 충돌 이후에 이제 미국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점이 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요. 이제 MOU 마치고 우리가 60일이라는 기한 안에서 테크니컬 토크 막 첫걸음을 뗀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얼리 스테이지가 되고 있어서 당장 이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미국이 전면적인 군사 보복이나 전면 봉쇄라는 파국 카드를 꺼내들기에는 결정적인 트리거 포인트, 물론 명분이 살짝 약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지금 당장 물론 얘기를 한 부분은 있어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월요일에 오벌 오피스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기자들에게 I will do what I have to do. 그러니까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라면 나 분명히 할 거다라는 것을 기자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어제 모닝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드렸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포스팅에서도 이란이 통행료 절대 안 받을 거다. 그걸 이란이 직접 얘기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었던 입장 발표가 있었고, 그러니까 최대한 테크니컬 토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스탠스가 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이란이 자폭 드론을 지금 터뜨리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결국은 MOU 5조라는 조항을 지금 어기게 된 것이 됐고, 자,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의 좀 미국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 역시 지금 얼리 스테이지 안에서 당장 판을 깨기에는 미국도 딜레마가 깊은 부분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이번이 이란에게 자폭 드론 도발 이후에 미국이 가혹한 시나리오를 정당화할 수 있는 차고 넘치는 명분의 마일리지를 쌓아줬다는 사실입니다. 위태로운 줄타기 속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단호한 조치를 뽑아들지, 그리고 그것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지, 향후에 미국의 움직임을, 또 이번 주말 사이에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을 아주 예리하고 우리가 끈질기게 주시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전미주 단독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213-427-5500 3호관광, 40년 경력의 깊은 신뢰, 추방재판, 이민법, 상해사고는 제임송 변호사 그룹, LA와 롤렌하이츠 두 곳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13-480-7711 제임송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